네, 3장에서 이제 그 질점 동력학이 주제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질점 동력학 자체, 그러니까 이제 뉴턴의 법칙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그 질점 동력학의 하나로서 이 원운동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단좌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탄성력이 그 포함된 어떤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마찰력이 포함된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항력 그죠? 이것들이 포함된 그런 현상들을 질점 동력학에 의해서 즉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푸는 문제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가장 쉬운 예를 들어라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체가 있고 여기에 힘이 작용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고 뭐 이랬을 때 뭐 질량을 묻던지 가속도를 묻던지 힘을 묻던지 그죠? 항상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뉴턴의 법칙은 이거잖아요. 반드시 중요한 거는 항상 여러분이 벡터식으로 항상 적용을 해야 돼요. 물론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칼라 형태로 적용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일반 물리학을 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이걸 이제 벡터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벡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사실 역학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벡터식으로 생각해서 푸는 훈련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예, 문제를 조금 이제 더 꾸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는 이제 힘이 수평이었는데 이제 좀 이게 기울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기울어지게 하면 똑같이 이걸 벡터적으로 여러분이 벡터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 얘를 뭐 여기 이 예에서는 XY축으로 구분을 해서 각 축마다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벡터적으로 하라는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네, 한 개가 이제 심심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니까 같은 가속도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뭐 1번, 2번, 3번 물체가 있을 때 어떤 특정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한번 구해봐라 라던가 아니면 다른 물체가 그 해당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던가 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 얘도 똑같죠, 그죠?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뭐 x축이면 x축에 따라서 뉴턴의 법칙을 적용해서 벡터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형태, 그렇죠? 이런 형태도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일직선상에서 운동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도르래를 통해서 두 물체가 연결이 되었을 때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트릭을 써서 이걸 이제 뭐 하나로 생각하고 풀고 뭐 이런 어떤 트릭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뉴턴의 법칙이라는 거 그 자체가 뉴턴의 법칙은 이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질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B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 한번 적용하고 또 A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 적용하고 이렇게 두 세트를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연립으로 문제를 푸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네, 여기 이제 뭐 경사진면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요렇게 그죠? 직각인 했던 구조물에 물체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좀 까다로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M1하고 M2가 실로 묶여 있고 여기는 또 마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식이 복잡해지겠죠. 더군다나 여기는 이게 수치로 물어보질 않고 문자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정통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좀 복잡하게 여러분이 유도식을 얻어내셔야 합니다. 네, 이제 뭐 이런 형태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르래에 두 물체가 연결된 거고요. 그래서 두 물체를 뭐 1, 2라고 했을 때 이것도 푸는 방법은 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을 적용해서 두 개 세트를 얻은 다음에 역시 또 연립해서 푸는 식으로 가면 되죠. 움직이지 않을 때는 평형일 거고요. 그러니까 평형에서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연히 벡터적으로 이럴 거니까 이 관계를 생각해서 평형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평형에 대한 개념은 이제 융수철의 평형 위치를 결정할 때도 여러분이 이 평형의 개념을 써서 풀게 되죠. 자, 이 경우도 보세요. 이 경우도 지금 평형 문제죠, 그죠? 그래서 세 물체가 줄로 연결되었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장력 T2만 구하기를 바랬지만 어쨌든 푸는 문제의 형태는 평형이기 때문에 F를 벡터적으로 더한 값이 0이다 라는 것이 바로 스타팅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그림만 보시면은 대충 감이 오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그죠? 전부 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까다롭게 묻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야. 물론 처음으로 이런 형태를 접하면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요 AB와 A하고 B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힘은 지금 요 밑에만 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이 위에다가 힘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마찰력이 있는 경우는 얘네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고, 이게 점점 가속돼서 어떤 특정한 속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정지마찰 계수가 정지마찰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풀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 질점에 적용되는 법칙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A라는 질점, B라는 질점에 뉴턴의 법칙을 따로 적용해서 풀어내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2018년도 나온 문제를 보면은 비슷한 형태인데 위쪽에다 힘을 가했죠. 그죠? 밑에가 아니고. 그렇지만 구하는 그 순서는 똑같다고요. 여기, 그 다음 여기 각각에다가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연 제일 많이 나오는 힘이 마찰력이죠. 이 마찰력은 이제 마찰력에서는 조금씩 복잡해지긴 하는데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힘에 마찰력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뭐 2020년 연구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마찰력의 개념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마찰력과 시간의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처음에 마찰력,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어떤 형태건 간에 지금 이 경우도 마찰력이 존재하는 경우를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지금 2010년도 지방제 여기도 이제 정지 마찰 계수 주어지고 나서 얘네들의 조건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같은 거 원형 트랙을 자동차가 돌 때 뭐 진작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문제를 꼬아놨지만 여기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마찰력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지금 잠깐 놓쳤는데 여기는 마찰력은 없는 경우예요. 진자에 관련된 문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이 점선을 따라서 회전할 때 여기 이제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렇게 커브를 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찰력이 이렇게 어디서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주의를 하셔서 습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좀 이런 형태부터 여긴 좀 비스듬히 힘이 가해져서 좀 그렇지만 이 비스듬히 안 가해졌을 때 이런 간단한 그 한 개 블럭만 있었을 때 마찰력을 적용할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도 쉽게 응용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수철에 대해서 나와요. 그 용수철 자체의 그 탄성 계수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후크의 법칙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 용수철이 나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힘하고는 좀 다르게 이 용수철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 F가 K 델타 X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용수철 상수가 되는 거고, 보시다시피 F가 이게 상수가 아니에요. 이게 상수가 아니라고요. 보시다시피 이 X에 따라서 변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아주 특정한 아주 특이한 그 포인트죠. 그래서 용수철임을 다룰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뤄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원운동이죠. 그래서 이 원운동이 나오면 일단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뉴턴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덩달아서 나오는 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에너지 보존. 그죠? 그러니까 이 원운동은 뉴턴의 법칙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뉴턴의 법칙하고 에너지 법칙을 같이 곁들여야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법칙, 에너지 보존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원운동 자체 특성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심력이라던가 뭐 구심 가속도라던가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뭐 mr분의 v 제곱이라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아주 그 기본적인 이런 지식들을 좀 갖춰야 원운동을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원운동이 조금 이제 복잡하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용수철까지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럼 용수철이 달리면 얘네들의 어떤 그 탄성 계수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뉴턴의 그 철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이 질점이고, 이 질점에 대해서 벡터식 F는 MA를 적용해서 푼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 일괄적으로 여러분이 동일한 법칙을 적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이 이글루 2009년도 같은 이 문제, 그렇죠? 썰매가 이글루에서 분리되기 전 피에서 썰매 가해지는 수직 항력 이런 거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에너지 보존도 적용하고 뉴턴의 법칙도 적용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뭐 당연히 이제 그 이렇게 두 개인 대상도 있는데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각 점에다가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약간씩 다르지만 적용하는 철학은 항상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제대로 풀 줄 알면 나머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그 단조화 운동이죠. 이 단조화 운동도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맘만 먹으면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잘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대상은 이제 당연히 용수철 진자, 그리고 이제 그냥 단진자 같은 거, 이거 보시는 거 이런 거나, 아니면 용수철 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조화 운동의 일단 성질, 여기 방금 하나 눈에 띄는데, 이 단조화 운동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 가속도가 변위에 비례하고 항상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거기에 있는 이 비례상수의 정체가 오메가의 제곱이다. 각 진동수의 제곱이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식으로도 표현을 해야 돼요. 물론 정연파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운동식에 관련된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쭉 보시면 뭐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 좀 보면 이제 두 개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위에 다른 걸 얹혀서 아까 봤었던 그런 좀 복합적인 질문을 하는 것들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에너지 보존을 써서 용수철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탄성 에너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제 뭐 몇 개가 그 에너지 보존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질점 동력학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일반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이 질점 동력학을 배우는 시점은 아직 그 에너지 쪽을 배우지 않은 거라서 기출문제를 여기다 포함시킬 거냐 아닐 거냐는 고민도 조금 했는데요. 이건 뭐 조금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질점 동력학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그 일과 에너지 쪽으로 넘기는 게 맞다 싶으면 다음번 버전에서는 그쪽으로 넘겨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대충 제가 큰 꼭지들을 짚어 드렸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익혀 가셔야 되는 거지만, 그 챕터별로 만약에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는 이렇게 좀 커다란 꼭지 한 4개 정도, 좀 세분화시키면 5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질점 동력과 원운동, 용수철 진자, 마찰력, 그 다음에 단순조화 운동, 요 정도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지금 여기 나왔던 기출문제의 한 90% 이상은 커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